박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월에 산 책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2월 달에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중에서 몇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바로 대여할 수 없었던 책들, 그리고 소장하고 싶은 책들,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달에 구매를 했고, 또 북스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주셔서 그 책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다산 책방에서 출간된 클레이 기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좀 주변 환경에서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책인데요. 제가 보통 모바일 교보문고에서 책을 주문하는데 가끔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상에 놓인 책들 중에는 이미 읽었거나 잘 아는 책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책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에도 좀 눈이 갔고, 그래서 작가도 살펴보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동네 책방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스타를 들어갔다가 이달에 가장 많이 팔린 책하고 또 사진을 한 장 올리셨는데 이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보문고를 좀 다녀왔어요. 책을 사는 것 대신 노트랑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러 다녀왔었는데 베스트셀러 코너 소설 분야에서 이 책이 딱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을 비슷한 시기에 읽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모르는 작가여서 좀 흥미로웠었는데요.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작가의 사진이 클레어 키건.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17세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문학, 정치학 공부를 하고 문해창작 석사를 받은 후에 학부생도 가르치고 나중에는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 이력으로는 24년간 활동을 하면서 단 4권의 책만을 냈고 그 모든 작품들이 얇고 예리하고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을 4권만 썼나 봐요. 특이하네요. 되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여기 신영철 은유 추천사가 있어서 더 눈에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에 은유 작가님의 책이 있거든요. 처음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글이 너무 좋아서 나머지 책들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라 제가 그러면 은유 작가의 추천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소설은 클레어 키건이 쓴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 긴 시다. 날마다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에 복무하는 한 사람을 멈춰 세우는 힘은 무엇일까? 핀셋으로 뽑아낸 듯 정교한 문장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응하다 한 방의 시적인 순간을 탄생시킨다. 그것은 뒤돌아보는 인간의 탄생이다. 가족 인간이기를 멈추는 선택이다. 나는 단숨에 읽고 앞으로 가서 다시 읽었다. 타인에 대한 숙고가 자기 회복에 이르는 점층 구조의 신비에 빠져들지 않을 도리가 없다. 동요하지 않음이라는 견고한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강물처럼 빛을 내는 삶의 진실을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다. 오, 역시 은유 작가님의 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은유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제가 바로 다른 책들도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였었고, 또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셔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은유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예사롭지가 않다. 다가오는 그 깊이감이나 밀도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글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타인이나 그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리하게 깨어 있어야지 문장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고 정말 내 온몸으로 제대로 된 멋진 글을 탄생시킬 수 있는데, 그 은유 작가님의 문장에서 그 깊이감과 진지함, 그리고 그 애정어린 따뜻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응축되어 있어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했었는데요. 그 멋진 그 문장을 이렇게 또 멋진 책에 추천사를 남겨주셔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표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띠지가 있을 때랑 띠지가 없을 때 정말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띠지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완전한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책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언어는 무의식을 깨우는 도구다라는 말인데요. 책 속의 문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제목에서 풍겨오는 그 뭔가 일상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듯한 그 서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이 제목을 잘 표현해내는 이 표지까지 만듦새가 너무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이 책을 만든 분들의 애정과 그런 마음이 좀 잘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쪽에 겉표지를 뺀 정말 책 디자인도 다른 이미지로 해서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완전 다른 느낌이다. 다른 책 보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간을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의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란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들을 따라 흩어졌고 곧 틱맥주처럼 검은 배로 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집이 느슨해요. 책도 얇은데 이제 여유가 많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으네요. 첫 페이지부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구겨졌다. 네, 이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현우 작가님의 다인을 듣는 시간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제가 너무 반가워서 도서관을 갔다가 도서관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도서관에서는 대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대출 불가한 책이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소장은 하고 싶었던 책이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자 번역가이자 PD이신 분이세요. 이분의 글을 읽을 수 있다니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김현우 PD님은 이제 번역가로서 제 영상에 정말 자주 등장을 했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존 버거이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한 작가의 가장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가장 많이 읽은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경쟁자로 밀란 쿤테라가 있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아서 네, 잘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존 보거가 좀 추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 보거의 작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자주 발견했던 이름이 바로 김현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존 보거의 좋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했던 김현우 PD님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 정도면 이분도 존 보거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떤 분이지? 하고 검색도 하고 기사를 쫓아가면서 이분이 EBS 다큐멘터리 PD라는 사실, 그리고 존 보거 작가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직접 존 보거를 인터뷰하기도 했던 분이시고요. 존 보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의 삶의 결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시기도 하셔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우 PD님은 존 보거 작가의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었는데요. 또 어떤 책들을 번역했지 살펴보다가 제가 리베카 솔릿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기인 같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김현우 PD님의 이 책을 발견을 하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 책이 또 놀랍게도 저는 최근작인 줄 알았는데 2021년도에 출간된 책이더라고요. 이제 또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현우 PD님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이 정도의 책들을 번역하고 이 정도의 애정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면 책도 한 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검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이 발견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잊고 있던 사이에 이 글을 쓰셨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반비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다큐멘터리 PD의 독서 에세이라고 여기 세로로, 책에 세로로 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는 두 분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소설가 김숨, 그리고 소설가 김현수. 김현수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어서도 또 되게 반갑고 내가 좋아하는 두 분이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현수 소설가님의 추천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즉답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답을 구하지 못한 질문은 방황처럼 보이겠지만 그 자체가 방향이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 저자는 신발공장 노동자, 트랜스젠더, 이주 노동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만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틈틈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담은 논픽션을 읽는다. 그러므로 이 신중하고 집요하면서도 인내심으로 가득한 문장은 그의 것이기도 하고 그가 읽은 논픽션의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의 것이기도 하며 논픽션의 거친 세계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책의 어떤 방향, 그리고 책의 내용들을 좀 잘 담으면서 김현수 작가님다운 추천사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 책은 다큐멘터리 PD로서 그동안 만나왔던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담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면서 13편의 논픽션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서 또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담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김현우 PD님께서 이 책 안에 13권의 어떤 책을 담아 놓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 한 권 한 권 다 읽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추천사가 짧게 들어 있었는데
앞쪽에 이렇게 좀 긴 글에 추천사가 김현수 소설가의 추천사가 또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글에는요,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컨테이너 선에서의 만남. 6월 중순의 홍콩은 견디기 어려웠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 때문에 안경에 김이 낄 정도였다. 2달 후 방영 예정인 다큐멘터리를 위한 마지막 해외 출장이었다. 촬영지는 홍콩이 아니라 홍콩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이었다. 촬영팀은 홍콩에서 1박을 한 후에 다음날 일찍 출발하는 부산행 컨테이너선을 타고 배 안에서 3박 4일 동안 선원들을 취재할 예정이었다. 네, 제가 이 글을 조금 읽어보니까 지금 13편의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각각 한 편의 글마다 위쪽에 한 권의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은 책의 소개가 전부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작가의 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또 약간 책을 소개하는 또 책들은 굉장히 많죠. 매력적인 책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PD가 경험해왔던 것들에 더 씌워진 어떤 책들이라는 뭔가 독특한, 뭔가 개성 있는 글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한 편 한 편 천천히 여유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김현우 작가님의 다인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도 좋아하는 출판사 1984 북스에서 구매를 한 책입니다. 실비 제르맹의 페르소나주라는 소설책인데요. 제가 1984 북스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 띠지를 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띠지 한번 빼고 볼게요. 네, 와, 너무 예쁘네요. 컬러, 디자인, 들어가 있는 사진까지 그냥 완벽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1984 북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그 인스타그램 또한 자주 들어가는데요. 1984 북스에서 출간된 책과 그 책의 좋은 문장들을 자주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 페르소나주의 한 문장을 읽고 이 책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게 됐는데요. 페이지를 적어 놓진 않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메모를 해놔서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소설가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범위를 알게 된다. 그가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수많은 주름과 층과 메아리 속에 숨어 있는지, 오래도록 망각 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글쓰기 효과로 터져 나온다. 정신과 영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가 터지는 것이다. 이 폭발적인 기억들은 어떤 장면을 고스란히 되살리는데, 기억이 소개하는 장면은 변형되어 있거나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억의 위력은 정확도가 아니다.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동요시키고 이야기를 꾸밀 재료를 가져다 주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책 뒷표지에는 또 다른 본문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글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실비 제르맹도 처음 보는 작가여서
또 새로운 작가와 이어지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책 앞표지에 작가가 있습니다. 실비 제르맹은 1954년 프랑스 중서부의 도시 샤토르에서 태어났고 1970년도에 파리 낭테르 대학에서 철학자 엠마니엘 레비나스를 만나서 깊은 영향도 받았고 그분의 지도 아래서 석사와 박사 논문을 썼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비 제르맹을 처음 알게 된 작가인데 국내에도 꽤 많은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밤의 책, 호색의 밤,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분노의 날들, 마그누스 등등 국내에 소개된 작품들도 많아서 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또 좋으면 또 선택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아서도 반가운 것 같아요. 또 되게 여기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 시대의 반고흐 실비 제르맹, 철학과 시적 언어의 경계에서 탐구한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 페르소나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이 시대 반고흐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네, 책을 안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글과 어떤 삶을 살아온 작가이기에 이런 반고흐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하고 네,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1984 북스의 네, 페르소나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북스톤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윌리엄 데이먼의 아버지의 마지막 골프 레슨이라고 하는 에세이 책입니다. 네, 제가 그 출판사로부터 메일이나 DM을 자주 받아요. 책 리뷰라든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거의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선택한 책이 아니면 오히려 제 독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책이 좋고 좋지 않고를 떠나서 제가 제 의지로 선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잘 가지 않을 뿐더러 네,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거의 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무적으로 소개를 해야 하거나 기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책을 받아서 제가 읽게 되면 읽고 나서 소개한 영상을 읽을 수는 있다.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드리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런 이유로 나는 잘 하진 않는다. 근데 다만 이 책의 저자가 윌리엄 데이먼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낯익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저자였어요. 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었고 제가 독서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을 때 정말 좀 독서를 잘하는 제대로 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는 시점에서 읽었던 책이면서 제가 30대쯤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때 나름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 책장에서 그 책을 막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비슷한 류의 제목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목적 있는 삶이 왜 중요한가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이었는데요.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지니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오랫동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설사 무언가 지금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없으면 나중에 만나는 고난이나 역경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방향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30대에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였고 저에게는 꽤 울림이 있는 책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를 보면서 되게 반갑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목적이나 삶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괜히 막 이렇게 한번 찔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책이었는데, 윌리엄 데이먼 작가님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고 인간발달 연구의 세계 3대 석학 중에 한 분이라고 하세요. 네, 어떤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해오셨던 분이시라는 게 이제 가늠이 되고 그의 저서를 통해서도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이렇게 종이가 한 장 껴 있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스톤에서 신작으로 나온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편지 형식으로 해서 한 장 넣어 주셨는데요. 이걸로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데이먼은 이 책을 통해서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2차 대전 당시 유복자로 태어나 60세가 넘은 날 실종이 된 줄 알았던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전사한 게 아니라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심지어 새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 면에서도 승승장구하셨다는 다소 쇼킹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네. 충격 속에 뒤늦게 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삶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의 추리소설이자 감동적인 회고록, 정체성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록이자 삶의 지혜를 담은 금원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골프는 아버지의 부재가 그에게 남긴 결핍을 상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인기가 많았던지라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골프라는 단어가 이 책의 결과 이 작가님이 책을 읽었던 내가 연결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골프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골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부재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에 골프라는 대신 좀 은유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다른 제목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한데요. 네, 책이 꽤 두꺼워요. 300페이지를 넘어가는 책이네요. 네. 묵직한 책인데요. 어찌 보면 방황하고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들어했던 저의 30대 시작에 있어서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가님의 어떤 인생의 결을 따라가고 또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건일 수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골프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 작가에게는 또 어떠한 강렬한 깨달음과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북스톤에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지막 골프 레슨이라고 하는 이 책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찬찬히 잘 읽어보면서 좋은 책들은 또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